안녕하십니까. 최영인 원장입니다. 6장 자동 제어 및 반도체 응용하겠습니다. 먼저 6장은 자동 제어 부분하고 반도체 응용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자동 제어 부분은 전기 공사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 공사 기사 보시는 분들은 이 자동 제어 부분이 제어공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있죠. 그 제어공학에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동 제어 부분은 전기 공사 산업기사만 공부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응용 부분은 전기 기기를 공부하면은 전기 기기에서 정유기 부분에서 모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기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 공사 기사다, 그 다음에 전기 공사 산업기사다 모두 공부를 해주시는 건 맞지만은 기기에 좀 넘기시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복습의 의미로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동 제어를 하는데 전기 공사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시고요. 반도체 응용부터 보셔도 되고 혹은 문제풀이만 보셔도 됩니다. 문제풀이만 보셔도 되고요. 전기 공사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 제어의 기본 요소 구성 이런 것들 제어공학을 공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어계의 기본 구성이 있는데 제어계의 기본 구성에서는 우리가 개회로 제어계와 폐회로 제어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보세요. 크게 제어계는 개회로입니다. 개회로와 폐회로인데요. 개회로는 우리가 오픈 루프를 하고요. 폐회로는 클로즈 루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개회로가 뭐냐면은 시퀀스 회로입니다. 보세요. 내가 입력을 넣으면 얘가 전달 함수고요.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내가 입력을 넣으면은 이렇게 출력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전달 함수에 의해서만 출력이 나오는 것을 개회로 제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폐회로는 똑같은 상황에서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러한 피드백이 있다는 거예요. 피드백. 즉 우리가 개회로 제어계에서는 입력이 넣으면은 출력이 나와요. 근데 출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선풍기 만약에 내가 선풍기를 1단으로 놓다, 2단으로 놓다, 3단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든지 방문을 열어놨든지 얼음이 온다 하더라도 선풍기는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폐회로 제어계는 에어컨이라고 보시면요. 내가 만약에 25도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겨울에 추울 때 25도를 설정하면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더울 때라고 하면은 더 많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출력을 얻을 때까지 이렇게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피드백 동작하는 것이 이러한 폐회로 제어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첫 번째 개회로 제어계를 보면은 영어로 오픈 루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제어 동작이 출력과 무관하고 제어가 출력과 무관합니다. 무관하면 시퀀스 제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퀀스 제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릴레이나 타이머나 MC 같은 것들 이용해서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램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터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요. 출력이 입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할 뿐이지 출력이 입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개회로 제어의 특징으로는 제어 시스템이 가장 간단하며 설치비가 싸다. 선풍기가 에어컨보다 굉장히 싸죠. 제어 동작이 출력과 관계가 없어 오차가 많이 생기며 이 오차를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개회로 제어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개회로 제어기 블록 선도가 있는데 목표값
제어 요소, 조작량, 제어 대상,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제어량으로 나눠집니다. 제어량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가장 지금 주목하셔야 될 거는 피드백 검출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폐회로 제어기에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은 컨트롤 시스템은 피드백 제어기로서 피드백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피드백 제어기로서 제어기의 출력이 목표값과 지금 교재에서 목표값 이 부분 있죠. 입력 부분 요겁니다. 목표값과 일치하는가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이에 비례하는 정정 동작 신호를 제어기에 보내어 오차를 수정하도록 하는 궤환회로 검출부와 비교부를 갖는 제어기입니다. 검출부와 비교부.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폐회로 제어기의 장점으로는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 에어컨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에어컨을 돌렸는데 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찬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에어컨은 세게 안 돌려도 된다는 거예요. 예. 외부 조건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제어기 부품들의 성능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요. 제어기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목표값을 정확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뭘까요? 단점으로는 자동 제어에서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고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선풍기는 우리가 안에 우리 단상 유도 전동기 있으면 되는데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안에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그 구조가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의 일부에 고장이 있어도 전 생산 라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폐루프 시스템. 네, 선풍기와 에어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폐회로 제어의 구성이 있습니다. 폐회로 제어의 구성이 있는데 이거 뭐 기사에서 제어공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공사산업기사 전기 응용 과목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그림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문제답은 여기 나오는 문제 몽땅 외워주시거나 이 그림을 통째로 암기해 주시거나 한번 봅니다. 일단 여기에 목표값 우리가 목표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목표값에 대해서 여기에 기준 입력 요소라고 합니다. 기준 입력 요소. 여기에서 설정부. 기준 입력 요소를 우리가 설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값 25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에어컨에서요. 그러면 기준 입력 요소는 내가 25도지만은 실제 에어컨이 동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25도에 대한 만약 예를 들어 25도씨는 1A다 이러한 변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변환을 해주는 거. 그럼 여기에 뭐가 되느냐? 보세요. 여기에 기준 입력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 교재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동작 신호가 들어갑니다. 동작 신호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편차라고 해요. 편차,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동작 신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작 신호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조절부에 들어가요. 조절부. 그 다음에 조절부 다음에는 이렇게 조작부가 나옵니다. 조작부. 우리가 요 조절부와 조작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것을 우리가 주로 제어 동작하는 메인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어 요소라고 합니다. 제어 요소. 그럼 조작부에서 뭐가 나가냐면 조작량이 나가요. 조작량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것이 제어 대상으로 가고요.
제어 대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어량이 됩니다. 제어량.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피드백이기 때문에 패루프 제어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 검출부예요. 검출부. 이렇게 돼요. 이 검출부 안에 비교부, 검출도 하고 입력과 출력을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도에 내가 만약에 방의 온도 25도를 설정했다. 그러면은 25도에 대한 전기값 만약 1A, 1A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1A 발생하고 그것이 동작 신호로 가요. 처음에 만약에 제어량에서 아무것도 지금 출력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1A만큼의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조절부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요. 1A만큼 1A 들어오면 모터가 1000rpm에 회전을 한다. 그러니까 1000rpm만큼 조작부에서 여기에서는 그만큼의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어 대상은 뭐냐면은 방이에요, 방. 이 방에 에어컨이 있는 방에 바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기에 뭐가 있냐면 외란이요, 외란. 외부 영향입니다. 외부에 의한 영향인데 이 외란은 어떤 거로 보시냐면 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문을 외부에 의한 방해 요소 같은 것들이요. 외부에서 방해하거나 보태주는 그런 요소인데 창문이 외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어량은 우리가 온도예요. 온도. 네. 이렇게 했을 때 방해 온도가 얼마냐. 내가 25도를 했는데 온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온도가 다시 검출로 가요. 검출로 가서 몇 도다라고 해서 그만큼의 전기 신호로 바꿔서 다시 동작 신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목표 값과 얘가 뭐예요? 편차, 동작 신호 편차가 그랬죠.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이만큼 다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요거 있죠. 이만큼을 요거 이만큼 있죠. 그러니까 기준 입력 요소부터 이렇게 조작량까지 있죠. 조작량까지 우리가 제어, 실제 제어 장치라고 해요. 제어 장치. 제어 장치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 그림을 외워주시면 좋겠고 여기 나오는 용어들 있죠. 명칭들을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가시면 용어의 정리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값이 있습니다. 목표값은 입력값으로 피드백 요소에 속하지 않습니다. 피드백은 예고요. 피드백 요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입력 요소를 우리가 설정부라고 그래요. 설정부라고 해서 목표값에 비례하는 기준 입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 예를 들어 뭐 온도를 전류로, 온도를 전기로 이렇게 바꾸는 장치고, 그 다음에 동작 신호 있습니다. 동작 신호. 기준 입력 신호는 기준 입력 요소에서 나가기 때문에 기준 입력 신호고요. 동작 신호는 뭐냐면 얘가 실제 동작하는 거 보세요. 페루프에 지금 얘가 페루프라고 했죠. 페루프. 돌기 때문에 페루프에 직접 가해진 입력으로 기준 입력과 뭐 주 피드백 신호와의 차. 그래서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차로서 제어 동작을 일으키는 신호로 편차라고 한다. 이렇게. 그다음 제어 요소입니다. 제어 요소. 조절부와 조작부를 합쳐서 제어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제어 요소고 요거 제어 장치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고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를 말하는 거예요.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하는 요소로서 뭐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절부는 뭐냐? 제어 요소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에 보내는
것이고, 조작부는 조절부로부터 받은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꿔 제어 대상에 바꿔 보내는 것이 이 조작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란은 뭐냐? 제어량의 값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외부 신호, 창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창문이 생각하시면 되고, 제어 대상, 방입니다. 제어를 받는 대상입니다. 제어 활동을 갖지 않는 제어 활동, 요거 제어 장치 이까지예요. 이까지고, 얘는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제어 활동을 갖지 않는 출력 발생 장치로 제어계에서 직접 제어를 받습니다. 예, 제어 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검출부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검출부는 제어량을 검출하고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검출하고 비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출과 비교 반드시 필요하고, 제어량입니다. 제어량 마지막 출력 부분이에요. 제어를 받는 제어계 출력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이고, 편차 동작 신호 똑같은 거. 편차는 목표값으로부터 제어량을 뺀 거, 목표값으로부터 제어량을 뺀 거 편차. 예, 제어 편차. 예. 그러니까 제어 장치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거 전체 빨간 거 전체를 얘기합니다. 제어를 하기 위하여 제어 대상에 부착시켜 놓은 장치를 우리가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요거 자체 하나하나가 모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어를 구분할 때 이 목표값에 의한 분류냐, 그 다음에 제어량에 의한 분류냐를 나누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목표값은 입력이고 제어량은 출력입니다. 근데 제어를 구분을 할 때 목표값에 의한 분류냐, 제어량에 의한 분류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이런 것들 있죠. 조작부다, 조작량이다. 제어 요소에는 조절부와 조작부가 포함된다. 그 다음에 제어 대상에 입력이 되는 것이 조작량이다. 조작량이 제어 대상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검출부에는 검출과 비교부가 꼭 포함된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 제어계 분류에서 보세요. 자동 제어계 분류에서 지금 목표값에 의한 분류 1번 가시면 목표값에 의한 분류입니다. 목표값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뭐예요? 제어량입니다. 제어량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온도냐, 아니면 전압이냐, 위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목표값에 의한 분류, 제어량에 의한 분류, 혹은 제어 동작이 연속적으로 제어를 하느냐, 불연속적으로 제어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어의 종류가 또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목표값에 의한 분류가 됩니다. 목표값이 어떤 거냐 보세요. 지금 목표값이 보세요. 첫 번째 정치는 보세요. 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치, 목표값이 변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정치 제어는 하나밖에 없고요. 추치 제어는 우리가 추종 제어, 프로그램 제어, 그 다음에 비율 제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치 제어와 추치 제어인데, 추치 제어는 변하는 거예요. 목표가 변하는 겁니다. 추종 제어, 프로그램 제어, 비율 제어가 나눠져. 보세요. 정치 제어는 목표값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제어를 얘기합니다. 일정한 제어라고, 프로세스 제어나 자동 조정 제어,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추치 제어에는 추종 제어, 추치 제어 자체가 목표가 시간적으로 변하는데, 추종 제어, 임의로 변화하는 제어로 서버 기구, 여기에 제어량에 의한 분류에 또 나눠집니다. 서버 기구, 예를 들어 모터 같은 것들이요. 모터나 혹은 위치 방향, 이런 것들.
대공포, 뭐 자동 추정 계획이, 그 다음에 추적 레이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얘들 가장 대표 뭐 자판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무인 엘리베이터 이런 무인 뭐 열차 조종 이런 것들이요. 목표가서 변화가 미리 정해진 신호에 따라 동작하는 것으로서 무인 열차 엘리베이터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비율 제어. 목표값이 다른 거가 일정 비율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경우의 제어로서 배터리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종류 있죠. 목표값에 분류해서 정치냐 추치냐. 추치에는 추정 프로그램 비율이 있고, 추정에는 뭐 대표적인 것이 서버 기구로서 뭐 미사일 같은 거 있죠. 미사일 쏠 때 미사일 우리가 타켓이 가까이냐 멀리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맞죠? 그런 추정 제어, 프로그램 제어는 예를 들어 자판기에서 커피를 누르느냐 율무차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나오죠.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율 제어는 우리가 배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어량에 의한 분류입니다. 제어량, 내가 조절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해서 얘는 우리가 일단 대표적인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세스 제어. 그 다음에 서버 기구, 그 다음에 자동 조정 기구. 예,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보세요.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프로세스, 얘는 좀 화학적인, 보세요. 밀도, 농도, 온도, 압력, 유량, 습도. 밀도, 농도, 압력, 유량, 이런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서버 기구는 서버 모터입니다. 앞에서 대공포 이런 거 있죠. 미사일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위치, 방위, 자세, 거리, 각도, 미사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미사일 쏠 때 위치나 방위나 자세, 거리, 각도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자동 조정 기구는 전압, 전기와 밀접히 관계 있습니다. 전압, 전류, 전력 이런 것들이 자동 조정 기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모두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세 번째 뭐가 있느냐면 제어 동작. 제어 동작이 불연속이냐 혹은 연속이냐. 불연속으로 제어하느냐 연속으로 제어하느냐. 불연속은 불연속 제어 하나밖에 없고요. 연속은 뭐가 있다? 연속은 비례. 우리가 비례를 우리가 프로포전이라고 하죠. 프로포전해서 비례를 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례, 미분. 예. 우리가 비례를 P라고 하고요. 미분을 우리가 디퍼런셜 이렇게 하죠. 디퍼런셜해서 PD라고 합니다. 비례, 적분. 적분은 우리가 인트그랄 그러죠. 인트그랄해서 PI고요. 그 다음에 비례, 미분 적분. 미분 적분해서 I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ID 했을 때 특징을 보면은 불연속 제어기에는 그냥 온오프 제어입니다. 온오프 제어고요. 연속 제어는 비례 제어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제어를 하긴 하는데 비례만 하는 겁니다. 뭐 몇 배 이런 비례. 그랬을 때 잔류 편차, 오차라고 보시면 돼요. 오차가 발생합니다. 오차가 발생하고 비례 적분은요. 잔류 편차, 오차는 제거할 수가 있는데 소공성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비례 미분은 뭐냐면 소공성 향상, 시간은 또 향상시켰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시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는 소공성이 크다. 그 다음에 오차가 크다. 비례 미분은 시간은 빠르고요. 오차가 생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오차가 있긴 있지만 적다. 오차가 생긴다. 발생이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비례 적분은 뭐
오차는 줄일 수가 있는데 오차 거의 없는데 시간이 느리다 이렇게요. 그 비례 미분적분은 모든 것 시간도 줄이고 오차도 적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비례 미분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제어계가 비례 미분적분, 당연히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니까 돈은 비싸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제어가 된다 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3번에 반도체 응용이 있는데요. 이 반도체 응용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기 기기에서 대부분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제풀이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봅니다. 반도체 응용에서는 첫 번째 FET입니다.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우리가 기기 시간에 더 자세히 가죠. 우리가 트랜지스터에서는 FET 전기효과 트랜지스터가 있고 BJT가 있습니다. 정션 트랜지스터,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가 있고 우리가 FET와 BJT를 합한 것, FET의 장점, BJT의 장점을 합한 것이 뭐가 있다? IGBT라는 게 있죠. IGB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대표적인 트랜지스터고요. 트랜지스터고 이번에 다이리스터, 사이리스터라 그러죠. 사이리스터는 대표적인 것이 SCR이 있지만은 이 SCR 다이리스터에 포함된 거 SCR 뭐 IGB 그다음에 GTO 그다음에 뭐 다이액, 트라이액 이런 것들 모두 우리가 다이리스터라고 하는 거죠. 다이리스터에서는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다리 개수입니다. 단일 방향성 소자 3단자 다리가 3개짜리요. 다리가 3개짜리는 SCR, LASCR, GTO 이런 것들이고요. 4단자는 SCS입니다.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 양방향성은 뭐요? 양방향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양쪽으로 모두 흐를 수 있는 겁니다. 2단자는 다이액 SSS고 3단자는 트라이액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전기 기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리스터의 대표적인 소자로서 SCR이 있습니다. SCR은 실리콘 정류 소자로 분류해지며 역저지형 3단자 실리콘 다이리스터 분류됩니다. 즉 한쪽으로만 흐르고 다리는 3개고요. 층은 PNPN 4층입니다. 층은 우리가 반도체 구성 있죠. PNPN,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 내부의 층의 구성은 4층인데 다리 자체는 3단자입니다. 요거 층과 단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몇 층이냐는 것은 이 다이리스터 내부에 PN이 4개로 되어 있다 이 말이고요. 단자라는 것은 실제 밖으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3개다 이 말이에요. 네, 구분해 주시고. 부성저항 특성이 없다. 부성저항이 뭐야? 부성저항이 전압이 증가하면은 부성저항이라는 것이 부성저항이요. 전압이 증가하면은 저항이 증가해서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게 되겠죠. 즉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을 부성저항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작 최고 온도가 가장 크고요. 200도씨에서 정류 기능의 단일 방향성 3단자 소자입니다. 정류 기능할 수 있고 단일 방향 3단자 소자 앞에서 했죠. 게이트의 작용이 통과 전류의 제어 작용. 게이트에 펄스를 주면 도통되고요. 게이트 펄스 주지 않으면은 도통하지 않습니다. 위상 제어, 인버터, 초퍼 등의 사용이 된다. 그 4번에 트리거 회로 소자. 트리거가 뭐야? 트리거 펄스를 준다는 겁니다. 즉 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자를 얘기합니다. 펄스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 UJT나 다이액 PUT 이런 것들 UJT, 다이액 PUT 이런 것들이 트리거 회로 소자 즉 펄스 발생 소자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다이리스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 다이액 있죠. 다이액이 펄스 회로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PUT나 UJT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트라이액은 오직 교류 제어용으로 사용되는데 트라이액의 특징이 양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고 다리가 3개란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트라이액 양방향의 3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그 6번에 기타
반도체 소자가 있습니다. 기타 반도체 소자는 광전자, 빛에 의해서 동작합니다. 태양전지 같은 거. 서미스터, 이거 많이 나와요. 서미스터는 큰 부의 온도 계수를 갖는다. 부의 온도 계수를 갖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체 같은 경우 이렇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커집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커진다. 이것을 양의 온도 계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미스터는 반도체로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떨어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서미스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온도가 커지면 저항값이 떨어지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큰 부의 온도 계수를 갖고 강자성체 이용입니다. 철, 코발트, 니켈, 마그네슘, 구리 이런 것도요. CDS 광전 변환 소자로서 CDS 기억해 주시고, 서미스터와 더불어 바리스터입니다. 서미스터는 온도 변하면 저항이 변하는 건데, 바리스터는 뭐냐면 전압이 변하면 저항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미스터는 온도 저항이고 바리스터는 전압 저항입니다. 전압이 변하면 저항이 변하는 거. 이것을 바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터가 과전압 보호용으로 사용돼요. 과전압 보호용으로 바리스터가 사용된다. 그 다음에 4번에 전력 변환 장치 있습니다. 얘는 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력 변환 장치는 우리가 뭐 크게 우리가 뭐 인버터, 컨버터, 초퍼, 그 다음에 컨버터 중에서 사이클로 컨버터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반 컨버터는 뭐냐? 교류 전력 제어, 주파수의 변화 없고 전압의 크기만을 바꿔주는 제어가 되고요. 사이클로 컨버터, AC 전력을 증폭하여 정지 사이리스터 회로에 의해 전원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의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주파수 변환기입니다. 사이리스터, 지금 사이클로 컨버터 그래서 잘 나오죠. 사이클로 컨버터마다 주파수 변환하는 컨버터다. 초퍼, 뭐요? 직류로 바로 바꿔주는 것이 초퍼입니다. DC 변환 초퍼. 그래서 온오프를 고속도로 반복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하면 직류 변압기를 쓸 수가 있고, 직류 변압기라는 것은 직류의 크기를 바꿔주기 때문에 직류 변압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DC 전력을 증폭하며, 직류 전력을 증폭하면 DC 변환 장치가 됩니다. 용도로서는 직류 전동기 제어. 우리가 뭐 컨버터, 인버터 이런 것들도 인버터, 특히 인버터,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인버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컨버터도, 이거 초퍼도 그렇고요. 실제로 사용되는 많은 부분이 전동기의 속도 제어, 전동기 출력 제어 이런 곳에 사용되는 거예요. 강압형 초퍼, 강압이 뭐야? 떨어뜨린다는 얘기고요. 승압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강압형 초퍼는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적은 것, 승압형은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퍼회로 사용되는 것이 GTO나 파워 트랜지스터 등이 초퍼회로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 인버터 많이 들어보셨죠? 인버터는 뭐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에도 있고, 뭐 에어컨은 뭐 요즘 거의가 다 인버터 시스템입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화시키는 장치예요. 직류를 교류로 변화시키는 장치로서 단상과 삼상 인버터가 있다는 겁니다. 네. 6장 자동제어및 반도체 응용은요, 이론은 뭐 제가 대략적으로 했고요.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전기를 구체적으로 응용한 것은 아니고요. 문제답, 계산 문제도 없고요. 문제답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류회로 나오는 정류회로에서 평균값 구하고 출력 전압 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기 기기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복잡해지고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복잡지 않기 때문에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금방 풀 수 있으니까요. 이 6장도 이론 조금 정리해 주시고 문제풀이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절대 어려운 장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